그래서 저는 대치동에서 자란 저는 문법은 조금 약한데 네. 감 좋고 네. 그래도 독해 잘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단대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3등급 이하라면 모의고사 엄청 풀릴 거예요. 그것도 29번에서 40번까지 사이.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단대국어 내신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단대부고 내신은 네. 객관식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되고 서술형이 핵심이다. 서술형이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어준다. 객관식은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요. 네.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려면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쉽다는 얘기. 쉽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풀만하다. 네. 서술형에서는 5문제나 4문제가 모두 다 똑같은 유형. 언제나요? 언제나 지금 4년, 5년 동안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 유형은 해석 없이 영작하기. 그냥 문맥만 보고 필요한 단어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영작하기. 아. 그러니 객관식은 어떻게든 아이들이 네. 맞출 수 있어요. 네. 근데 서술형은 선생님이 어느 정도 핵심이 되는 걸 찍어줘서 나올 것 같아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찍어줬는데 완전 다른 형태로 나오는, 예를 들면 절이었는데 갑자기 구로 바뀌어서 나온다던가 이게 비교급이었는데 갑자기 원급으로 바꿔서 나온다던가 네. 뭐 그렇게. 네. 그래서 영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하는 학교예요. 선생님, 단대국어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한 번만 싹 정리를 해서. 단대부고 객관식은 네. 대치권에 있는 어떤 학교들보다 아이들이 풀기, 접하기 수월하다. 왜냐하면 수능 유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항수도 대치권에서 가장 적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웬만큼 키즈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대치동 공부를 했으면 잘 풀리네 할 법하다. 네. 단 어휘는 어휘장에서 나오는데 대부분 3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휘는 탭스 어휘 유형으로 예문 그리고 해석 없는 예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드시 네. 어휘책을 그냥 소홀히 하지 않고 예문까지 열심히 외워야 한다. 이게 객관식. 서술형은 모든 문항, 4문항에서 5문항이 다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빈칸이 해석이 없는, 빈칸에 해석이 없고 영작하라 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선 독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변형된 글을 읽고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본인 스스로가 파악을 해서 조건에 맞게 영작할 수 있어야 된다. 어렵네요. 서술형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서술형이 막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 수는 없는 늘지 거잖아요. 못합니다. 네. 네, 절대 늘지 못하고 제가 딱 봤을 때 아이들이 얘는 그래도 3등급 이상은 나올 것 같아 라는 아이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선생님이 끌어주고 네. 자료도 주고 개인적으로 케어만 조금 더 해주면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서술형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네. 그런데 이제 3등급이 조금 되기 힘들 것 같은 친구들은 서술형에 주력하는 게 아니고 우선 독해를 해야 돼요. 그 친구들은. 네. 네. 독해요. 독해가 안 되면 네. 수능 유형으로 나오는 객관식도 못 잡고 네. 독해가 안 되면 당연히 무슨 글인지 모르니까 서술형은 아예 손도 못 대게 되는 네. 거죠. 이 3등급의 어떤 기준점이 몇 점 정도예요? 3등급의 기준이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점 나오면 2등급이잖아요. 네. 94. 94. 93. 여기서부터 3등급인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 어려운데 어떻게 점수가 이렇게 높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에 배점을 후하게 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술형 쓸 때 본인이 쓸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채점 안 한다는 얘기신 거네요. 네, 치사하게 채점 안 하시고 네. 문법 맞고 내용 맞으면 선생님이 정한 답이 아니라도 맞다고 해주세요. 오. 네, 그래서 저는 대치동에서 자란 저는 문법은 조금 약한데 네. 감 좋고 네. 그래도 독해 잘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단대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객관식 깔끔하고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합리적인 맞습니다. 채점을 하시고. 네. 그러면은 오히려 든든한 느낌이 드는 거는 착각일까요? 그런데 네. 변형이 됐네? 그럴 때 변형이 된 어휘를 네. 본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글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전혀 다른 글처럼 보이게 다시 변형을 막 하셨어요. 지문을 바꿔서 내시는 지문 거예요? 바꾸시죠. 네. 단대부고는 이제 90% 이상 다 변형이에요. 아, 변형 90% 근데 이상. 네, 변형인데 예를 들면 뭐 단문을 복문으로 바꾸신다던가 네. 구를 절로 바꾸신다던가 뭐 이렇게 바꾸세요. 그리고 뒷문장을 다시 앞으로 가져오셔서 막 구조를 바꾸신다던가 그러시는데 대부분 변형이 되죠. 그리고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를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 이거 내신 대비했기 때문에 주제가 뭔지도 알고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는데 해석이 안 돼. 선택지 해석이 안 돼. 네. 그래서 못 풀면 객관식 우선 틀리면 2등급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네. 범위는 어때요? 범위는 네. 아주 적습니다. 뭔가 굉장히 그 농밀할 것 같은 문제가 예상되는데요. 이유는 네. 예전에는 네. 제가 한 3년 전에 2021년도 전까지는 영어 사시수였어요. 일주일에. 네. 근데 지금은 물리가 내려오고 한문이 내려와서 네. 시수가 하나가 그쪽으로 가버려서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배워요. 네, 영어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처럼 막 예전에는 40지문까지 부교재가 나갔는데 이제는 28지문, 아. 30지문 이렇게밖에 안 나가요. 네. 그러니 공부하기도 너무 좋고 네. 단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서술형은 진짜 이거는 기본 실력이 있어야 그래도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진짜 중3 때까지는 서술형을 조금 많이 풀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어려서부터 쌓아온 실력이 있는 베이스에서 준비를 해야 꽃이 피는 내신 그럼요. 유형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네. 뭐 숙명이나 이런 곳은 변형은 사실 많이 안 되지만 네. 범위가 엄청 많아가지고 막 달달달달 외우면 그 외우려면 또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외우면 뭔가 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대는 외운다고 되는 학교는 절대 아니다. 가장 서술형 중에 최고 난도만으로 구성된 네. 서술형 5문제, 4문제. 네. 성격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유형도 안 변하는데 그래도 고난도 문제를 낼 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깔끔하다는 표현이 깔끔해요. 제일 네. 어울리겠네요. 채점하실 때도 네.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그래서 뭐 10단어로 써라라고 했는데 내가 문법이랑 의미가 딱 맞아. 11단어가 됐어요. 그러면 1점만 감아세요. 네. 네. 이게 합리적이죠. 약간 서양식 같아요. 채점 방식이. 자, 그럼 이제 계약하면은 바로 내신 돌입해야 되는데 네. 단대부고 배정받은 친구들은 뭐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본인이 네. 고3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3등급이 안 나온다. 네. 라고 하면 네. 지금 모의고사 고1, 고2 모의고사까지는 좀 다 풀고 가라.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고2 11월 거부터 거꾸로 한번 풀어봐라. 저는 저희 아이가 3등급 이하라면 모의고사 엄청 풀릴 거예요. 그것도 29번에서 40번까지 사이. 이게 어떤 문제들이에요? 29번이 이제 어법 문제 하나 나오는 거고 네. 30번이 그 어휘 문제, 문맥상 알맞는 어휘, 그 다음부터 이제 킬러 문항이죠. 네. 빈칸, 뭐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이러면서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부분만 계속 풀릴 것 같아요. 풀고 틀린 문제 다시 공부하고. 그럼요. 거기 난 어휘 다 암기시키고 구조 다 암기시키고. 네. 많겠네요, 양이. 근데 양보다는 질로 가시긴 하셔야 네. 돼요. 지금 시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화이팅 한번. 아, 그럴까요? 네. 지금 단대부고에 입학하게 된 우리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단대부고 선생님들은 굉장히 점수를 주려고 하시니까 특히 서술형 쓰다가 모른다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쓰면 점수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십시오. 힘내세요. 화이팅!